정락일 세법 재개도 특강. 안녕하세요. 에듀윌에서 부동산 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락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4강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배울 세목은 등록 면허세입니다. 등록 면허세는 최근에 한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등록 면허세는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공부하셔서 점수를 좀 따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3강 때 취득세가 양도 좀 방대하고 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등록 면허세는 두 문제 나와도 점수와 잘 연결되기 때문에 등록 면허세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시고요. 자, 등록 면허세 우선 특징부터 해가지고 과세 표준까지 해서 먼저 첫 번째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율부터 비과세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등록면허세 특징을 보면요. 등록면허세는 도구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세죠. 물건에 대해서 과세한다. 능력을 고려해서 과세하니까 응능과세가 되고요. 유통세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통세고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행위세다라고 합니다. 형식주의 과세라고 해서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을 갖췄을 때 과세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거는 이제 종가세와 종량세가 있다는 게 특징이죠. 다른 거는 종가세만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수량 한 건당 6,000원도 있기 때문에 건당으로도 써요. 그래서 종량세라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세율은 차등비례세율이고요. 신고 납부인데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등기소나 등록관청에 서류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 납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산세 제도가 있고요. 신고 납부를 안 하면 가산세, 무신고, 과수, 부정신고에 따라서 10, 20, 40 있습니다. 자,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제도와 납부 시에는 부가세가 지방교육세가 20%고요. 감면을 받을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20%입니다. 자, 그리고 최저세액은 산출세액이 얼마? 6,000원 미만인 경우는 6,000원을 과세한다. 아무리 작아도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납세해지는 부동산 어디? 소지해지가 납세지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록면허세의 특징을 살펴봤고요. 자, 이 특징에서는 여러분들이 용어 정리니까 이렇게 가볍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인데 등록면허세는 등기하고 등록하는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행위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과세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2번 자동차부터 기타 등기 등록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거는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기 등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자,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 등록할 때 등기 권리자, 등록 권리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외형상 권리자를 말합니다. 등기부상 권리자를 말하는 거지 사실상 소유자를 말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기부상 권리자인데 소유권에 대해서는 소유자, 토지나 건물 소유자고요. 저당권 설정하면 저당권자, 전세권 설정하면 전세권자, 임차권은 임차권자, 지상권은 지상권자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 납세 의무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권자가 등기부상 권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채권자 대위등기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대위등기를 신청하면 채무자가 소유자로서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유자인 채무자가 납세 의무자. 말소 등기한다, 지목 변경한다, 구조다, 주소지 변경은 다 누가 납세 의무자다? 소유자죠. 이 소유자가 이사 가면서 주소지 변경할 수도 있고요. 자기 토지에 대해서 지목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유자들이 납세 의무자로 생각하면 되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등기 등록권자, 등록 권리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사람들이 납세 의무자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요. 권리를 우리가 취득할 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하죠. 그다음에 소유권 이외 권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지상권, 전세권, 그다음에 지역권, 가등기 또는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을 설정할 때 설정에 따른 등기가 이 부동산 권리에 부동산 이외의 권리에 대한 설정 등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동산은 소유권 무슨 등기한다? 이전 등기합니다. 권리를 변경할 때는 내용물을 바꿔줬으니까 지목 변경, 구주 변경, 용도 변경, 또 소멸할 때는 말소, 소멸 있다, 멸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동산 등기는 이런 형태에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지 이전 등기라든지 또는 각종 권리를 설정 또는 소멸, 변경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남길 때 과세하는 게 등록 면허세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보면 취득 원인에 따라서 유상으로 취득하되 원칙은 신고가액이에요. 납세자가 스스로 가액을 스스로 신고하십시오. 무슨 당시 가액을?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가액을 신고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미신고, 신고를 안 한다든지 또는 신고가액이 시가편액보다 과소, 미달 신고하게 되면 예외적으로 시가편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액이 크면 원칙대로 하고요. 신고가액이 시가편액에 미달하면 시가편액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34회 때 이 답이 요거였는데 틀린 거 골라라. 미신고했다 그러면 당연히 시가편액이죠. 근데 신고가액이 시가편액보다 높았다고 그랬으면 그냥 신고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신고가액이고요. 미달됐을 때만 시가편액인데 높은 경우에는 시가편액으로 한다 그래서 34회 때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예외 특례는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종전까지는 4가지였는데 올해 좀 법이 바뀌면서 3가지입니다. 자, 광어권, 어업권, 양식업권을 등록할 때 소유자는 외국인인데 취득세 과세 물건을 연부취득해서 등록할 때 취득세 면세점 50만 원 이하 물건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요 취득 당시 가격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올해 개정된 거는 요 문장인데 우리 부가 제척 기간이 경과한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취득세에 대해서 부가 제척 기간이 경과하면 취득세는 더 이상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부과할 수 없는데 그 물건을 등기할 때는 등록 당시 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 중 요거죠. 높은 가액으로 한다. 그러면 취득 당시 가액이 높으면 취득 당시 가액으로 과세 표현하고 등록 당시 가액이 높으면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하는데 둘 중 어떤 거다? 높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 2024년도 1월 1일 날 개정됐으니까 둘 중 높은 건데 부가 제척 기간이 경과한 과세 물건을 등록할 때는 등록 당시 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 중 높은 가격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위에 나오는 광어권 외국인 소유 취득세 면세점은 그냥 취득 당시 가액인데 이것만 좀 개정됐다 이러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취득 당시 가액이라도 만약에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는 가격이 올랐을 때 감가상각 가액이 떨어졌을 때 등을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는 무슨 가액으로 한다?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럼 재평가나 감가로 인해서 가액이 달라지면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정 등기에는요 각종 권리를 설정하되 저당권, 경매,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 금액이라고 해야 돼요. 가처분도 부동산 금지 가처분 이런 것들은 다 채권 금액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32회 때 가처분은 부동산 가액이다 그래서 틀렸는데 채권 금액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소유권, 지상권,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부동산에다가 가등기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땅에다가 지상을 설정하는 거는 다 부동산 가액입니다. 전세권은 무슨 금액이다? 전세 금액. 임차권에 주의할 점은 월임대차, 월임대차는 월세를 말합니다. 그러면 보증금 3억에 월세가 2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인 보증금 이 월세에다가 설정하는 거지 보증금이 3억에다 설정하는 거 아니다 이 뜻이죠. 그래서 꼭 앞에 월 임대차 금액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지역권은 유역지 가액이고요. 말소, 지목, 부주 변경은 건당, 건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록민호세 과세 표준을 표현했습니다. 이 과세 표준도 최근에 와서 심시하게 나오기 때문에 잘 분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 하단 쪽인데요. 세율 그리고 납세일자, 비과세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죠. 자, 등록면허세 세율도 숫자이기 때문에 좀 암기입니다. 자, 소유권에 대한 건데 소유권 이전 등기 중 유상이다 그러면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0, 1000분의 20인데 여기에는 농지 포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록면허세는 농지, 토지, 건물을 구분하지 않으니까 농지든 토지든 포함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상속을 받되 이전 등기할 때는 1000분의 8입니다. 여기도 농지 포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증여 그러면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인데요. 여기에는 비영리 사업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영리, 비영리 관계없이 비영리 사업자도 1000분의 1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처음 등기하는 게 보존등기죠. 보존등기는 1000분의 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세율 어렵진 않은데 요 4가지입니다. 우리 취득세 세율은 8가지로 차등화되어 있다면 등록면허세는 딱 4개예요. 4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농지 포함이다, 비영리 사업자 포함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주택은 1에서 3%의 50을 반영하는데 취득세 세율의 반을 반영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일 때는 50%니까 0.5고요. 3%였다 그러면 1.5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는 반 50%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나머지 이제 권리 설정은 다 1000분의 2, 0.2%가 되는데 뭐의 0.2%냐 이 과세표현을 잘 보면 돼요.
저당권 경매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 금액에다 설정하고요. 지상권은 부동산가액, 가등기도 부동산가액 또는 저당권에 가등기됐을 때는 채권 금액으로 합니다. 전세권은 전세 금액이고요. 임차권은 꼭 주의하라. 월 임대차 금액, 보증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권은 승역지가 아니라 유역지가에게 다 1000분의 2다 생각하면 돼요. 권리 설정은 다 1000분의 2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말소 소멸 등기는 한 건당 얼마? 6,000원이 되고요. 등록면허세는 6,000원 미만이면 얼마를 과세한다? 6,000원을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율은 숫자인데 이것도 나름대로 좀 암기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32회 때 이 숫자 갖고 시험을 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등록면허세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이제 등록면허세 중과세 나오는데 중과세는 딱 하나요. 대도시, 우리 대도시는 서울 인근 위성지역이 대도시인데 거기에 법인을 설립하면 중과합니다.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법인 등기에 대해서는 중과한다. 그리고 영리, 비영리 관계없이 일체의 모든 법인에 중과한다. 다만 제외되는 업종은 도시형 업종, 이 도시형 업종이 가끔 시험에 나왔을 때 은행이라든지 또는 병원, 백화점이라든지 뭐 할부, 금융업 이런 도시형 업종은 도시 안에 꼭 필요한 업종이니까 중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다만 2년 이내 업종 변경이나 업종을 추가한 경우는 중과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업종 변경이나 업종 추가 없어요. 몇 년 이내? 2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중과할 때는 100분의 300을 중과하기 때문에 3배 중과세 이렇게 나와요. 과거에 2배 중과세 틀렸는데 3배 중과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중과세는 딱 하나인데 대도시 내 법인 설립하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3배 중과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납세 절차인데요. 납세 절차도 은근히 또 나오기 때문에 이 납세 절차를 또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원칙 신고 납부인데 등기 등록하는 자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서류를 접수한 날까지 신고 납부 이렇게 나옵니다. 다만 사유에 나중에 추후에 과세자가 된다든지 면제, 감면제가 과세자 또는 중과세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하되 가산세는 제외합니다. 취득세에서도 추징 사유일 때는 가산세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죠. 자, 그리고 가산세는 신고 납부를 안 한 자는 가산세를 포함해서 보통 징수하는데 이 보통 징수할 때는 이 가산세를 포함해서 고지해요.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지역 가산세가 적용되고요. 요거는 취득세 편하고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게 가끔 또 시험에 나오는데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산출세액을 등기하기 전까지 납부할 때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거로 본다. 아니지만 보겠다 이 뜻이에요. 원래는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 없이 납부만 했으면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본다. 자, 함정. 이 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갖고 가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적용한다. 자꾸 틀리게 되니까 이 문장을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채권자 대의 등기는요. 이게 2021년도 신설됐는데 2022년, 23년도 계속 출제했습니다. 33회 때는 요 밑에의 내용을, 34회 때는 위의 내용을 출제했기 때문에 자, 채권자 대의자는요. 채권자 대의자는 납세 의무자를 대신해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작년이죠. 34회 때 옳은 말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러면 채권자가 대신 채무자를 대신해서 신고 납부했으니까 채권자 대의자의 신고 납부가 있는 경우 납세 의무자 즉 채무자인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뭐하라? 통보해야 한다. 이것도 33회 때 옳은 말이었고요. 최근에는 채권자 대의 신고와 그다음에 즉시 통보하라 이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통보는요. 미납부 부족세액 발견하면 시장 등기소장이나 등록관청장은 시장군수한테 다음 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통지해주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납세지는 부동산 물건 소재지인데 이 납세지가 은근히 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꾸준히 나오는데 부동산 소재지가 납세지고요. 불분명할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3회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나왔고요. 자,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28회 때, 34회 때 계속 출제했는데 다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물건이 같은 시군구에 두 군데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으면 이때 등록관청 소재지 나와 있습니다. 자, 부가세는 납부 시, 감면 시에 붙는 부가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비과세 파트인데 비과세는 34회 때 5개의 지문을 여기서 아예 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올해 35회 때는 어느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 지자체, 외국 정부 또는 지원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한 등기 등록은 비과세한다 생각하면 되고요. 다음은 외국 정부는 상호주의인데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과세는 외국 정부는 과세한다. 그래서 34회 때 다른 건 다 비과세인데 외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과세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과세하니까 이것만 비과세 배제고요. 나머지는 비과세다 생각하면 돼요. 자, 올해 또 계획된 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등록에 대해서는 비과세인데 워낙 조문이 많다 보니까 그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 등록은 비과세인데 앞으로 개인이든 법인이든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 회생은 다 비과세 주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기타 행정구역 변경, 행정구역이 변경돼서 등기부의 등기를 다시 한다든지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됐다든지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특히 등기 등록 당시 담당 공무원이 착오 오류가 있어서 잘못 등기해서 경정 등기할 때는 비과세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로 부지로 사용되는 묘지에 대해서도 비과세한다. 묘지도 가끔 출제하고요. 물론 34회 때도 나왔습니다. 이런 문장들이 출제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비과세까지 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등록면허세는 생각보다 그렇게 넓게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하시면 점수와 연결될 수 있는 세목입니다. 등록면허세 꼭 신경 써서 공부하십시오. 점수 따야 되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등록면허세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